안녕하세요. 책 읽기 좋은 날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피로를 해소하고 매일을 상쾌하게 보내는 방법, 피곤한 몸 살리기. 지은이는 와다겐타로, 옮긴 이는 이주간 오시연, 발행은 청홍 지상사입니다. 현대는 피로사회입니다. 피로를 전혀 느끼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예전에는 육체적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지만 현대에는 육체적 피로뿐만 아니라 불안, 고독 등 몸과 마음의 정신적 스트레스가 더해져 녹초가 된 사람이 많습니다. 저자는 이러한 피로사회에서 매일 쌓여가는 피곤함을 느끼면서도 시간에 쫓겨 약간 피곤한 것뿐이라고 괜찮을 거라고 얼렁뚱땅 지내는 등 실태를 외면하지 말라고 조언합니다. 몸과 마음의 소리의 귀를 기울이는 여유를 갖고 자신이 왜 지쳐 있으며 왜 피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지 생각하고 피로와 공존하며 피로를 잘 통제해야 병에 걸리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피로를 느낄 때 신속하게 그 피로를 해소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활 습관과 심리적 접근법과 함께 다루고 있습니다. 또 식생활에 관해 한의학적 지식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책은 총 5장에 걸쳐서 피로를 해소하고 몸을 회복시키는 여러 가지 방법을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데요. 1장 피로의 원인과 해결법의 거짓과 진실. 2장 몸과 마음이 단번에 가벼워지는 마법의 식사법. 3장 피로를 푸는 쾌적한 습관. 4장 상쾌하게 깊게 입욕과 수면 비결.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몸이 편해진다 등 이 밖에도 피로 회복을 위한 간단하면서 효과적인 팁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전하는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실천할 필요는 없다. 자신이 할 수 있을 만한 것을 되도록 빨리 하나씩 시도해보라. 피로가 진짜 병으로 바뀌기 전에 어떤 대책을 취한다면 당신은 쾌적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잠시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도 책 읽기 좋은 날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사랑입니다. 피로의 원인과 해결법의 거짓과 진실. 쉽게 지치는 성격과 여간에선 지치지 않는 성격. 새로운 피로의 원인, 내 피로의 정체. 기분 전환을 위해 외출했다가 더 피곤해질 수도 있다. 온도차로 피곤해진다. 그 음료수, 그 음식은 정말로 피로를 풀어줄까? 커피에 피로회복 효과가 있을까? 건강음료에 피로회복 효과가 있을까? 고기를 많이 먹는 것은 피로회복에 효과적일까?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자. 동물성 단백질은 약간 적게 섭취하자. 장어로 더위를 이길 수 있을까? 단 것의 피로회복 효과가 있을까? 몸과 마음이 단번에 가벼워지는 마법의 식사법. 손상된 세포를 복구해주는 3요소. 철새는 어떻게 장거리를 쉬지 않고 날 수 있을까? 닭가슴살 100g의 엄청난 힘. 에너지를 낳는 중요한 영양소란 다른 비타민 성분도 잘 챙겨 먹자. 미네랄이 부족해서 몸이 안 좋다고 하루 한 개 레몬 생화를 권한다.
피로에 효과적인 식품은 이렇게나 많다. 효과 만점, 아침, 점심, 저녁 식사를 하는 법. 건강 보조식품은 이렇게 섭취하자. 피로에 효과적인 약선 요리를 먹자. 한의학에서 추천하는 계절별 파워풀 재료. 봄에는 이 점에 신경 써라. 봄에 권하는 요리. 초여름 장마에는 이 점에 신경 써라. 초여름 장마에 권하는 요리. 여름에는 이 점에 신경 써라. 여름에 권하는 요리. 가을에는 이 점에 신경 써라. 가을에 권하는 요리. 겨울에는 이 점에 신경 써라. 겨울에 권하는 요리. 맛있는 식사도 피로 회복의 지름길. 피로를 푸는 쾌적한 습관. 때로는 행동 패턴을 바꿔보자. 액티브 레스트를 권한다. 하품이나 한숨도 피로를 해소하는 숨겨진 비결. 좀처럼 피로해지지 않는 사무실을 만드는 3가지 요소. 사무실에 초록을 둔다. 소통, 잡담을 활발히 한다. 소리, 음악을 집어넣는다. 일상생활에 웃음을 많이 집어넣는다. 피로감을 말끔히 씻어내는 심리기법. 상쾌하게 깊게 입욕과 수면 비결. 피로를 푸는 최상의 입욕법. 자기 직전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라. 피로를 가시게 하는 입욕제. 편안한 잠으로 이끌어주는 특별한 물건. 8시간의 골든타임을 중시하라. 수면 시간보다 중요한 거. 질 좋은 수면, 질 나쁜 수면.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은 되도록 일정하게. 야행성 인간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을까. 숙면은 낮 시간을 지내는 방식에 달려있다. 수면 환경을 개선하면 편하게 잘 수 있다. 자기 전에 하면 안 되는 5가지.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멀리한다. 음악을 들으면서 잠을 청하지 않는다. 자기 전에 커피를 마시지 않는다. 자기 전에 음식을 먹지 않는다. 자기 전에 담배를 피우지 않는다. 잠이 안 오는 사람들의 공통점. 취침 전에는 마음의 모드를 변경하자. 성공한 사람이 당연히 하는 거. 20분의 낮잠 효과. 마음의 짐을 내려놓으면 몸이 편해진다. 짜증의 신경질. 일상생활은 피곤한 일투성이. 구조선을 요청하면 쉽게 피로해지지 않는다. 피로에서 멀어지는 이 정도면 됐지라는 마법의 주문. 유명 음악가도 실천하는 피곤해지지 않는 비결. 노라고 말하면 덜 피곤해진다. 지금의 의식을 집중하면 즐거움이 2배로. 때로는 내 멋대로 나를 보내자. 열심히 한 나를 무조건 격려한다. 일 중독자야말로 취미를 소중히 여기자. 철새는 어떻게 장거리를 쉬지 않고 날 수 있을까? 여러분은 철새가 어느 정도의 거리를 쉬지 않고 날 수 있는지 아는가? 종류에 따라 다르겠지만 큰 뒷불이 도요라는 철새는 날이 추워지면 알래스카에서 호주나 뉴질랜드로 건너와 겨울을 난다. 그 거리는 무려 12,000km에 달한다. 비행시간은 약 일주일이다. 그동안 광대한 태평양을 비행하기 위해 한 번도 착륙하지 않고 쉬지도 않는다.
어떻게 그토록 먼 거리를 휴식 없이 비행할 수 있을까? 그것은 큰디뿌리도의 날개죽지에 풍부하게 함유된 이미다졸 디펩티드라는 단백질 성분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최근 연구로 밝혀졌다. 그들은 이 성분을 체내에서 합성하면서 날기 때문에 장거리 비행이 가능한 것이다. 이미다졸 디펩티드는 참치와 가다랑어 같은 어류의 꼬리 지느러미 부분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그들이 물속을 쉼없이 헤엄칠 수 있는 것도 체내에서 이 성분이 합성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미다졸 디펩티드에 어떤 효과가 있을까? 먼저 이미다졸 디펩티드를 섭취하면 운동기능 저하를 억제하고 피로감이 경감 또는 완화되는 점을 들 수 있다. 오사카 시립대학 연구팀이 그 점을 증명하는 실험을 실시한 적이 있다. 피험자를 두 그룹으로 나누고 A그룹에는 이미다졸 디펩티드를 함유한 음료수를 매일 400mg, B그룹에는 맛과 칼로리는 동일하지만 이미다졸 디펩티드가 들어있지 않은 음료수를 매일 400mg 마시게 했다. 그리고 4주 후에 전속력으로 4시간 동안 자전거 운동을 하게 했다. 그 결과 B그룹은 페달 회전수가 점점 떨어져서 4시간이 경과한 뒤에도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다. 반면 A그룹은 3시간 반 동안 자전거를 타면서 페달 회전수가 일시적으로 떨어졌지만 그 뒤 다시 회복했다. 4시간이 경과한 뒤에는 회전수가 자전거 운동을 시작했을 때와 같은 수치로 회복되었다. 즉, 이미다졸 디펩티드를 섭취하면 운동 효과가 저하되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이 판명된 것이다. 또 실험을 종료한 직후에 느끼는 피로감을 관찰했더니 이미다졸 디펩티드를 섭취한 사람의 피로감은 섭취하지 않은 사람의 약 3분의 1밖에 되지 않았고 실험을 종료하고 4시간 후에는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그 밖에도 더 있다. 피로를 느끼는 사람이 이미다졸 디펩티드를 섭취하면 2주 후부터 피로감이 경감된다는 것도 판명되었다. 또한 이미다졸 디펩티드에는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을 억제하는 작용도 있다. 활성산소로 인해 세포가 손상되고 산화하면 혈액 속의 TGF-베타 혈질 전환 증식인자라는 물질 수치가 높아진다. 이 수치가 높을수록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 손상이 많은데 이미다졸 디펩티드를 섭취하면 TGF-베타 상승이 억제된다는 것도 입증되었다. 또 이미다졸 디펩티드는 강한 항산화 작용을 한다. 이미다졸 디펩티드는 소화관에서 흡수되면 일단 두 종류의 아미노산으로 분해된다. 분해된 아미노산은 혈중에서는 거의 소비되지 않고 목표물인 피로 포인트 손상된 세포에 도달한다. 그곳에서 두 종류의 아미노산은 다시 이미다졸 디펩티드로 재합성되어 황산화 작용을 충분히 발휘한다. 이것이 황산화 작용을 하는 다른 물질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다. 닭가슴살 100g의 엄청난 힘. 그러면 이미다졸 디펩티드는 어떤 음식을 통해 섭취하면 될까? 또 어느 정도 섭취하면 피로 회복에 효과적일까? 이미다졸 디펩티드를 풍부하게 함유한 식품은 돼지고기, 쇠고기, 닭고기, 가다랑어 등을 들 수 있다. 실험 결과에서 도출된 하루에 섭취할 이미다졸 디펩티드 분량은 200mg이다. 그런데 문제는 200mg의 이미다졸 디펩티드를 무엇에서 섭취할 것인가이다. 이를테면 쇠고기를 먹어 이미다졸 디펩티드 200mg을 섭취하려 하면 계산상으로는 무려 400g 이상의 쇠고기를 먹어야 한다. 매일 쇠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 단백질과 지방을 과잉 섭취해서 신장에 부담이 가고
결국 비만과 생활습관병, 성인병이 찾아올 것이다. 그래서 추천하는 식품이 닭가슴살이다. 닭가슴살에는 100g당 200mg의 이미다졸 디펩티드가 함유되어 있다. 더구나 같은 닭고기인 닭다리살에 비하면 100g당 191kcal로 저칼로리다. 대단히 건강한 식품이라 할 수 있다. 게다가 이미다졸 디펩티드는 열에 강하므로 조리할 때 좀처럼 변질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어 다양한 요리를 즐길 수 있다. 또 수용성이므로 국물 형태로도 성분을 남김없이 섭취할 수 있다. 그러므로 쪄 먹어도 좋고 삶아 먹어도 좋고 볶아 먹어도 좋고 구워 먹어도 좋다. 단 직화구이는 성분이 변질된다. 그러므로 피곤하다고 느낄 때는 이미다졸 디펩티드가 함유된 닭가슴살을 최소 2주간 계속 섭취하자. 그러면 당신의 몸에서 피로가 물러날 것이다. 하루 한 개 레몬 생활을 권한다. 피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식품은 우리 주변에 아주 다양하다. 그중 하나가 레몬이다. 왜 레몬일까? 레몬에는 피로회복의 효과를 발휘하는 구연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우리 몸의 세포에는 에너지를 생성하기 위한 대사 경로가 있는데 이를 구연산 회로 TCA 회로라고 한다. 여기서 식사를 통해 섭취한 영양소를 에너지로 바꾸는데 구연산은 이 회로가 원활하게 작동하도록 돕는다. 즉, 구연산 때문에 에너지가 순조롭게 생성되면 피로가 완화되고 반대로 부족하면 구연산 회로 작용이 저하되어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쉽게 피곤해지는 것이다. 레몬이 다른 과일에 비해 뛰어난 점은 구연산 함유량이다. 귤이나 네이블 등의 구연산 함유량은 개당 평균 1% 정도에 불과하지만 레몬은 개당 6.08%나 된다. 이 정도면 피로를 회복하기에 충분한 효과를 발휘한다. 한 연구기관에서 레몬 생산 농가에서 일하는 중장년 여성 107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 그들에게 5개월간 매일 평균 레몬 반 개를 섭취하게 했더니 피로도가 개선되었다고 한다. 그 밖에도 구연산을 함유한 식품을 사용해 몇 가지 실험을 했는데 역시 레몬 섭취량이 많을수록 피로도와 우울감, 수면의 질이 개선되었다. 레몬은 그대로 짜서 탄산수를 만들거나 튀김이나 샐러드, 채소를 데친 나물 요리에 끼얹는 등 요리에 쉽게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조리법이 어렵지 않으므로 여러분도 피로 예방과 회복에 도움이 되는 레몬을 식사에 곁들여보자. 또한 구연산은 레몬 외에 매실장아찌나 흑초에도 많이 함유되어 있다. 매실장아찌는 하루 2개 정도, 흑초는 한 큰술을 기준으로 섭취하면 좋다. 이 식품에 앞서 나온 이미다졸 디펩티드까지 곁들이면 금상첨화다. 피로회복 효과가 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 때로는 행동 패턴을 바꿔보자. 인간은 같은 일을 하면 뇌의 특정 부위를 혹사해서 이윽고 실증이 난다. 그런데 의외로 실증이 지금 피곤하다고 내가 보내는 신호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피로감이 점점 더 강해진다. 그럴 때는 행동 패턴을 바꿔보자. 예를 들어 장시간 PC 모니터를 보면서 서류 작성을 하는 사람은 일단 작업을 멈추고 눈을 감거나 창밖의 경치를 보는 등 다른 일을 하는 것이다. 화장실에 가면 거울을 보고 표정을 확인하자. 이때 미소를 지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렇다. 그것만 해도 혹사당한 뇌의 특정 부위를 쉬게 할 수 있으므로 피로도가 꽤 줄어든다.
매일 하는 행동 습관을 바꿔보는 것도 효과적이다. 먼저 하루의 행동 패턴을 되돌아보자.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커피를 마시고 크루아상을 먹는다. 7시 반에 집을 나와 매일 똑같은 통근 지하철을 탄다. 점심은 대체로 매일 가는 백반집이나 편의점 도시락을 사 먹는다. 퇴근 후에는 항상 가는 슈퍼마켓에 들러 반찬거리를 사고 집에 오면 TV를 보면서 저녁 식사를 한다.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굴러가듯이 똑같은 일상을 반복하면서 실증을 느낀 적은 없는가? 그렇다면 가끔은 하루의 행동 패턴 중 비일상적인 체험을 집어넣으면 어떨까? 평소와 다른 길을 가거나 평소와 다른 지하철을 이용해 출퇴근해보자. 원래 내려야 하는 역에 한 정거장 전에 내려서 목적지까지 걸어가보자. 점심시간에는 평소에 가지 않는 가게에서 점심을 먹어보자. 퇴근 후 영화를 보고 집에 가자. 요가나 재즈 댄스를 시작해보자. 집에서는 거의 듣지 않는 오페라 등의 음악을 들어보자. 휴일에는 번잡한 도시를 나와 한적한 시골로 발걸음을 옮겨보자. 이것들은 기분 전환이라고 일축하면 그뿐이지만 그런 행동에는 설렘과 흥분, 새로운 발견, 감동이 따라온다. 미소를 짓게 되고 자연과 접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기분 전환이 된다. 다시 말해 행동 패턴을 바꾸는 것은 정해진 사이클로 말미암아 생기는 실증의 제동을 걸어 뇌의 피로를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액티브 레스트를 권한다. 너무 피곤해서 죽을 것 같아. 이럴 때 당신은 어떻게 하는가? 휴일에는 하루 종일 이불 속에서 뒹굴뒹굴하지는 않는가? 그런 사람을 위해 영국의 다국적 기업인 버진 그룹의 창시자 리처드 브랜슨의 일화를 소개하겠다. 리처드 브랜슨이 그룹의 전신인 버진 레코드를 설립했을 무렵 그는 아침 일찍부터 밤늦게까지 일에 파묻히는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오랜만에 휴가를 낸 어느 날 그는 아침 일찍부터 조깅을 했다. 그 모습을 본 친구가 매일 바쁘게 일해서 피곤할 텐데 그렇게 달려도 되겠어? 라고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고 한다. 천만에 피곤하니까 달리는 거야.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피로를 푸는 방법에 관한 힌트를 얻을 수 있다. 그것은 심신이 피곤할 때도 어느 정도 활동을 하는 것이 피로회복에 더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이것은 요즘 프로 스포츠 선수들이 하고 있는 액티브 레스트와 연관이 있다. 액티브 레스트란 말 그대로 적극적인 휴식을 뜻하며 심신이 피로한 상태일 때 일부러 몸을 움직이며 쉬는 것을 말한다. 가벼운 운동을 하면 혈관을 둘러싼 근육이 수축해 혈관이 꼭꼭 조인다. 그 움직임이 펌프 역할을 해서 피로한 근육 주위에서 젖산이 섞인 혈액이 흘러가고 그 대신 신선한 혈액이 흘러 들어온다. 그러면 혈액 흐름이 개선되어 피로가 회복된다. 반면 피곤하다는 이유로 하루 종일 잠만 자는 것은 오히려 역효과를 낸다. 잠을 지나치게 많이 자면 체내식의 리듬이 무너져 항산화작용을 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이 원활하게 분비되지 못한다. 그러면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작용도 약화된다. 피곤할 때야말로 조금이라도 좋으니 몸을 움직여 땀을 흘리자. 이번 기회에 액티브 레스트를 일상생활에 집어넣어 보자. 퇴근길 지하철에서 한 정거장 전에 내려 걸어가는 것도 좋다. 점심시간에 가볍게 산책하는 것도 좋다. 주말이나 시간이 있을 때 기분 좋은 정도의 조깅이나 걷기,
천천히 달리기 등을 10에서 15분 정도만 해보자. 이때 과격한 운동은 금물이다. 그러면 근육이 피로해져 더욱 지쳐버릴 수 있으므로 자신의 컨디션을 생각해가며 운동하자. 하품이나 한숨도 피로를 해소하는 숨겨진 비결. 한나 책상 앞에 앉았더니 하품이 나왔다. 회의가 길어져서인지 잠이 쏟아져 몇 번이고 하품을 참아야 했다. 일이 좀처럼 진행되지 않아서 한숨이 나왔다. 누구나 이런 경험이 있을 것이다. 근무 시간에 대놓고 하품을 할 수는 없지만 피로회복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이것은 어떤 의미로 합리적인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은 몸이나 머리를 써서 어떤 일에 집중하거나 긴장할 때 교감신경이 우위에 선다. 그런데 하품을 하면 순간적으로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입증되었다. 즉, 하품은 피로를 경감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자 스트레스와 맞서 싸워 이기고 자신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하는 데 효과적이다. 마찬가지로 한숨에도 마음속에 끓어오르는 부정적인 감정을 배출하는 효과가 있다. 자율신경에도 좋은 영향을 미친다. 원래 한숨을 쉬고 싶어지는 것은 그 나름의 이유나 스트레스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꾹꾹 참지 말고 휴 하고 숨을 뱉어서 기분을 전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하품과 한숨은 때와 장소를 가려가며 해야 하겠지만 잘만 활용하면 스트레스와 피로 해소에 톡톡히 한몫할 것이다. 피로를 푸는 최상의 입욕법. 피로를 회복하는 방법을 연구한 어느 조사에 따르면 가장 많이 언급된 방법이 입욕이라고 한다. 전체의 반 이상이나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입욕은 피로 회복에 정말로 효과가 있을까? 입욕의 혈액 흐름을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완화해주는 효과가 있는 것은 확실하다. 더구나 혈액 흐름이 좋아지면 여러 가지 노폐물이 땀과 함께 체내에서 배출된다. 그런데 문제는 입욕 방식이다. 당신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는 것을 좋아한다면 주의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피로가 풀리기는커녕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뜨거운 목욕물에 갑자기 들어가면 몸이 깜짝 놀라 우리가 활동할 때 작용하는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 그러면 몸이 긴장해서 릴렉스와 정반대 상태가 된다. 게다가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면 몸이 스트레스를 느껴서 활성산소가 발생한다.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하면 세포가 산화해 피로인자인 FF도 증가한다. 그 결과 오히려 더 피곤해지는 것이다. 당신은 어떨까? 집으로 돌아와 목욕을 했는데도 더 피곤하고 나른해진 일은 없었는가? 피곤한 상태에서 42도 이상인 물에서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다면 즉시 개선하도록 하자. 일단 38에서 40도의 미지근한 물에 잠시 몸을 담갔다가 물 온도를 1, 2도 올리자. 그리고 몸이 딱 적당히 따뜻해졌다고 생각될 때 욕조에서 나와야 한다. 땀이 줄줄 날 때까지 욕조에 있으면 교감신경이 활성화된다는 것을 잊지 말자. 피로가 쌓여서 몸이 찌푸둥할 때는 반신욕을 권한다. 상반신을 따뜻하게 하면 교감신경이 우위에 서지만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면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선다. 그러므로 하반신을 따뜻하게 하는 반신욕을 해야 릴렉스할 수 있고 자율신경의 부담이 가지 않아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노폐물 배출이 잘 된다. 그때는 약간 미지근한 물 38에서 40도에서 15분 정도 반신욕을 하면 된다.
다만 추운 겨울에는 전신욕을 하고 싶기 마련이다. 그때는 앞에서 말한 방법에 따라 목욕을 하자. 보통 때는 반신욕을, 추울 때는 미지근한 탕에서 전신욕을 한 다음 약간만 온도를 올려 몸이 따뜻해지면 땀이 나기 전에 욕조에서 나오자. 이 점만 잘 지키면 입욕 후에 기분 좋게 숙면을 취할 수 있을 것이다. 38에서 40도의 목욕물 전신요. 교감신경이 작용해 신진대사가 촉진된다. 땀을 흘림으로 노폐물도 배출된다. 43도 이상의 경우 족욕도 좋다. 38도 전후의 목욕물 반신요. 부교감 신경이 작용해 릴렉스할 수 있어 수면의 질이 상승. 귀가 시간이 늦었을 때 추천. 자기 직전에는 절대 목욕하지 마라. 입욕은 심신의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 회복에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실은 입욕 시간이나 물 온도가 수면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취침 직전에 너무 뜨거운 물로 목욕하는 것은 오히려 수면의 질을 떨어뜨릴 수도 있다. 그것은 욕조에 들어가면 신체의 신부 체온이 상승하고 그에 따라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일단 활성화된 교감신경이 잦아들고 부교감신경이 활성화되려면 신체의 신부 체온이 내려가야 가능하다. 즉 목욕탕에서 나오고 1시간은 지나야 한다. 그러므로 쾌적한 수면을 위해서는 잠자리에 들기 1~2시간 전에 미지근한 물, 자신의 체온의 4도 정도 더한 온도에서 입욕을 마치도록 하자. 유명 음악가도 실천하는 피곤해지지 않는 비결. 록밴드의 대명사 롤링스톤스의 싱어인 믹 제거에게 한 저널리스트가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한다. 롤링스톤스가 데뷔한 이래로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앨범을 정력적으로 낼 수 있었던 비결은 뭘까요? 믹 제거는 이렇게 대답했다. 앨범을 제작할 때 우리가 항상 의식하는 점이 있다. 바로 완벽을 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 앨범에 신곡을 10곡 수록할 경우 만족스러운 곡이 절반만 되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앨범이 완성되지 않고 지쳐버리기 때문이다. 그런 자세로 일관했기에 지금까지 많은 앨범을 만들 수 있었다. 언제나 완벽히 하려고 하다가 지쳐버리는 사람에게 상당히 참고가 되는 말이다. 이런 유형은 만사에 신경을 곤두세운다. 신경을 너무 써서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점점 쌓인다. 그렇다면 믹 제거가 말했듯이 그리고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아니라면 10개 중 일단 반만 완벽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자. 연말 대청소를 했는데 거실과 침실 청소가 흡족하지 않더라도 주방과 화장실 청소가 잘 되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자. 요리를 했는데 생선조림이 좀 만족스럽지 않아도 튀김이 잘 되었다면 그걸로 됐다고 생각하자.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그걸로 됐다는 주문을 외면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어 신경을 덜 쓰게 된다. 필요 이상으로 낙담하지 않게 된다. 결과적으로 피로가 쌓이는 횟수가 줄어든다. 또 완벽주의인 사람은 가끔 일탈을 해보는 것도 좋다. 예를 들어 퇴근해서 집에 오면 항상 조깅을 했지만 대학 친구가 오랜만에 술 한잔 하자는 메일을 보내왔을 때는 조깅을 빼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한다고 해서 자괴감에 빠질 필요는 없다는 말이다. 매일 그러면 안 되겠지만 아주 가끔은 과음이나 과식도 허용하자. 몸에 부하를 준다고 생각하면 된다. 의외라고 생각하겠지만
몸에 적당한 부하를 가하면 그 상태에서 회복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기능이 향상되어 몸 상태가 더 좋아지기도 한다. 한의학에서는 감기에 걸려 열이 나는 것 부하는 몸속에 나쁜 물질을 배출해 면역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해석해 굳이 열을 내리려고 애쓰지 않는다. 한약 등의 힘을 빌려 땀을 내게 해서 몸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려 한다. 즉, 감기에 걸린 것 자체에 몸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고 보는 것이다. 책 읽기 좋은 날 오늘은 피곤한 몸 살리기를 보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